한국이 동북아의 미래를 뒤바꿀 엄청난 국가 전략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6회공에 걸쳐 우리 군이 공개한 미래 계획인 국방중기계획 2022-2026이 어떤 파급 효과를 가질지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러나 현대전쟁은 5차원 전쟁으로 발전하고 있고 기존의 무기만으로는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6회공뿐만 아니라 사이버 세계와 우주공간 역시 새로운 전장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세계 최강을 다투는 동북아 주변국들은 이 새로운 전장에서 한국을 압도하려고 전력을 확장 중입니다. 또한 더 빠르고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의 등장 역시 문제가 됩니다. 당장 북한만 하더라도 신형 단거리 전술지대지 미사일은 물론 고체 추진 ICBM과 SLBM 등 각종 신무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잠재적 적성국인 중국의 경우 미국조차 꺼려할 정도로 엄청난 미사일 전력을 구축 중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군조직과 장비가 없다면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자주국방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발표한 국방중기 계획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는데요.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 우리 군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또 어떤 것이 부족한지를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세히 알려준다 하더라도 이를 일일이 해석하고 볼 여유가 있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국방중기계획 2022-2026의 마지막 시리즈로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국가전략 차원의 무기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동북아의 안정세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스트롱맨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국내의 안정과 동북아의 평화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군사적 팽창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급격한 군사력 팽창이 눈에 띕니다. 참여님에 이어 사실상 종신집권을 꾀하는 시진핑은 말할 것도 없으며 아베가 물러난 일본 역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군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아베가 물러났을 뿐 아베를 총리로 만든 일본 우익들의 정치력과 세력은 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례 중 하나가 도서방위용 고속 활강탄인데요. 이 복잡한 이름을 가진 무기의 실체는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 SRBM입니다. 글라이드 형태 탄도를 장착한 초음속 미사일을 오키나와 규슈 연안에 배치해 도서 지역을 침입하려는 중국군을 제압하겠다는 명목으로 개발된 것인데요.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이용한 다단 펄스 로켓으로 소형화, 경량화를 달성한 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이와 함께 대한미사일 버전 역시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중간 유도는 일본산 인공위성들로 자체 구축한 위성 함법 체계인 QGSS와 INS로 이뤄지는데요. 2025년 배치가 목적인 블록1의 사거리가 500km, 2028년 배치가 목적인 블록2의 사거리가 1000km 이상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무장을 보유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히 엿보이는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북한의 탄도미사일만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전쟁에서 우리 군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탄도탄 요격 체계가 갖춰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대응과 능동적인 활용을 위해서 외산 요격 체계의 비중을 낮추고 자국산 요격 체계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이 추구하는 핵심 목표가 바로 이 탄도탄 요격 능력입니다. 이번 국방중기 계획에서 군인의 권고는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미래형 기술 강군 건설인데요. 이를 위해 핵과 대량 살상 무기 WMD 등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억제 능력 확보를 제1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요격 미사일을 확보하는 1차원적인 접근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해 위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부터 탐지된 위협을 방어하고 위협의 근원을 완전히 제거하는 완벽한 작전 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감시 정찰, 지휘 통제, 요격의 3단계를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을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군은 각 단계에서 갖춰야 할 자산을 국방중기 계획에 상세히 명시했습니다. 먼저 감시 정찰 자산입니다. 우리 군은 중기 계획이 마무리될 때까지 아리랑 6호 군 정찰위성과 같은 정찰위성을 통해 주기적으로 한반도 권역의 영상 정보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는 4.25 사업으로 획득될 4개 영상 레이더 위성과 1개의 광학 적외선 탐지 위성과 함께 한반도 인근의 군사적 위협을 24시간 감시할 것입니다. 위성의 한계는 고고도, 중고도 무인정찰기와 신형 백두정보 수집기로 메꿀 계획인데요. 고고도 무인정찰기는 2019년 12월 23일부터 2020년 9월까지 한국으로 인도된 4개
헬기의 RQ-4 퍼비 글로벌 호크가 수행할 예정이며 중고도 무인 정찰 임무는 대한항공이 개발한 한국형 중고도 무인기가 책임질 예정입니다. 한국형 중고도 무인기는 전장 13m, 전폭 25m, 전고 3m로 1200마력의 엔진을 이용해 최대 24시간 동안 작전이 가능합니다. 미군이 주력으로 운영 중인 MQ-9B 스카이 가디언 무인기와 비교하면 한국형 중고도 무인기가 얼마나 강력한 무인기인지 알 수 있는데요. MQ-9B 스카이 가디언은 MQ-9A 리퍼의 개량형으로 전장 11.7m, 전폭 24m이며 약 2톤 정도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미국 것과 비교해 한국의 무인기는 크기와 출력에서 거의 뒤질 게 없고 형상까지 비슷하니 우리 중고도 무인기 역시 2톤 이상의 무장을 탑재하고 장시간 작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실시간 감시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발사된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장비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 역시 한국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시달리듯이 적성국의 미사일 위협에 시달리는 나라가 중동에도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인데요. 1980에서 90년대 내내 이라크는 스커드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노렸습니다. 최근에는 이란의 미사일이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는데요. 이에 대응해 이스라엘은 에로우 지대공 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정도로는 자국을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인데요. 그리고 이 에로우 미사일이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적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레이더가 그린파인 레이더입니다. 최대 500km 거리에서 초속 3000m로 움직이는 30개 이상의 목표를 추적할 수 있는데 이 미사일과 레이더로 만든 기술로 이스라엘이 만든 저층방공용 요격 체계가 그 이름도 유명한 아이엄 돔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그린파인 레이더를 개량한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를 2기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린파인 블록비라고 하는데 최대 탐지 거리가 900km로 늘어나고 기존 그린파인 레이더에 비해 다른 성능 역시 비약적으로 향상된 레이더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주변국을 충분히 감시할 수 없었는데요. 이에 우리 군은 2018년 최신형 그린파인 레이더인 그린파인 블록C 2기의 추가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기의 그린파인 블록C 중 하나가 부산항을 통해 입항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4개의 그린파인 레이더로 북한 전역은 물론 북중국경 일대 중국군을 완벽히 감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탐지를 잘한다고 해도 적절한 통제가 없다면 제대로 요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24시간 무중단 운영이 가능한 탄도탄 작전 통제소를 구축했습니다. 탄도탄 작전 통제소는 탄도탄 정보를 처리하고 요격 임무를 지원하는 탄도탄 요격 체계의 두뇌인데요. 이 탄도탄 작전 통제소의 표적 처리 능력을 대폭 개량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보다 8배 빨라진 표적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감시 장비와 레이더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작 요격을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우리 군에는 이렇다 할 탄도탄 요격 장비가 없었습니다. 국산 천공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로는 ICBM급 탄도탄을 막을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팩2, 팩3, 팩3 MSE 같은 미제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을 구입해 탄도탄 요격망을 구축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외산이다 보니 개량에 시간이 오래 걸렸으며 가격도 비싸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기존 천공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의 성능을 비약적으로 개량한 천공2 미사일을 개발해 전력화했으며 한국형 사드라 불리는 LSAM의 양산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특히 LSAM의 경우 ICBM급 미사일을 상대로도 강력한 요격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최대 100km 고도까지 상승해 요격이 가능한데 이는 최대 높이가 50km인 성층권을 아득히 뛰어넘어 요격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산 무기체계이므로 더 저렴한 가격으로 다량 배치할 수 있으며 전시에도 얼마든지 생산이 가능합니다. 장점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북한이 최근 개발하고 있는 대형 방사포와 오랫동안 우리 군의 골치를 썩혀온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아이언돔을 개발해 착수했습니다.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이 만든 저층 방공망입니다. 고성능 레이더로 적의 소형 미사일이나 로켓, 포탄 등을 탐지한 후 요격 미사일로 격추하는 요격 체계인데요.
아이언돔이 더 유명해진 사건이 있는데, 지난 여름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충돌에서 아이언돔은 하마스의 거의 모든 로켓을 요격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요격미사일은 이보다 한 단계 더 고도화된 무기입니다. 이에 더해 국방중기 계획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고출력 레이저 무기 역시 개발 중입니다. 50에서 100kW 정도의 출력을 가진 레이저포를 차량 및 함정용으로 개발이 진행 중인데요. 이번 국방중기 계획이 종료되는 2026년 이전까지 개발 완료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나 장비가 아무리 좋아봐야 이를 운영하는 병사들의 수준이 낮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병역 자원 감소로 입대 자원의 질이 떨어진 데다 복무기간 감소로 교육기간이 줄어든 최근 군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전적 과학적 교육훈련을 위한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기반의 각종 모의훈련 체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총 10종의 훈련 장비를 도입하는데요. 소대 단위 기갑 전투가 가능한 가상 훈련 장비, 데미지 컨트롤 훈련용 가상 훈련장 등은 이미 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실전적인 훈련을 확대하기 위해 군사단급 과학화 훈련장을 13개소로 늘릴 계획이며, 이에 더해 관심이 부족했던 예비군 전력 강화를 위한 예비군 과학화 훈련장을 2024년까지 40개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북한과 중국의 해킹에 대응해 우리 군은 사이버 위협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분석해 지휘, 통제, 통신 및 정보 등을 총괄하는 C4I 체계를 방어할 사이버 전장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로데이 공격 등의 지능적이고 지속적인 위협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사이버 위협 탐지 체계를 보강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사이버 사령부를 사이버 작전사령부로 개편해 합참직할 부대로 편입시켰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군령권을 가진 전시 최고 조직이므로 군이 사이버 전쟁을 본격적인 현대 전쟁으로 판단해 새롭게 편제를 조정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와 발맞춰 관련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화이트 해커를 육성하는 대학과 기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영상으로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단숨에 향상시킬 국방중기계획 2022-2026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군은 더 강한 군대를 목표로 현대전장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군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지지해준다면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뿐만 아니라 그들이 감히 시비도 못 건드는 강력한 대한민국 국군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